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8월 19일 저녁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6일 국회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하며 항의 표시를 했던 북한 인권단체 대표죠. 정창욱 씨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된 것은 신발 투척 사건 때문이 아니라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즉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이 된 것인데요. 자, 어제 18일 서울중앙지법의 최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그 이유를 댔습니다. 자, 경찰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이 정 씨가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저지하던 경찰에게 이 정 씨가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 정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다른 4명의 시민들과 함께 경찰에 연행이 됐습니다. 다른 4명은 그날 바로 조사받은 이후에 훈방 조치가 됐지만 경찰은 이 정 씨에 대해서만 마치 정 씨를 콕 집은 듯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정 씨는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사건 현장에서 경찰 20여 명이 앞을 가로막아서 피해가려 했는데 경찰이 팔을 잡았고 이동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그 팔을 뿌리쳤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무릎으로 목을 짓눌렀고 또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굉장히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창욱 대표의 아들 정모 씨는 구속 이후에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속 이유를 보면 경찰관 폭행을 했다는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대표는 경찰을 폭행하지도 않았으며 도리어 코피가 터지고 목을 조이고 팔 깁스가 깨졌다. 또 체증 카메라의 풀 영상을 요구했지만 경찰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건 현장을 촬영한 그 경찰의 영상 자료가 있을 텐데 풀 영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이런 주장인 것이죠. 자, 정창욱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발 투척 사건과 관련해서도 구속될 뻔 했었습니다. 지난 7월 16일이죠.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신발 한 짝을 투척을 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맞지는 않았죠. 신발을 던지면서 문재인은 가짜 평화주의자다, 가짜 인권주의자다 라고 외쳤는데요. 당시에도 현장에서 체포됐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바로 그 다음 날인 17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아주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 혐의가 건조물 침입죄의 공무집행 방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통합당의 하태경 의원은 아니 열린 국회라고 하면서 담장까지 허문 마당에 무슨 건조물 침입죄 적용이냐, 이건 코미디다라는 아주 비판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당시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위험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죠. 항의를 표시하는 시민에 대해서 선처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립 서비스조차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 전 법원은 정 씨에 대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 사이에 같은 인물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인멸할 증거라는 게 대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게 무슨 조직적인 범죄도 아니고 그냥 집회 현장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그리고 경찰에게 무슨 폭행을 가해서 구속 영장까지 신청됐다라고 해서
이 정창욱 씨가 무슨 쇠파이프나 어떤 뭐 막대기라도 휘두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야말로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약간의 어떤 신체적인 충돌,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인데 이걸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이것은 80년대에도 없던 일이죠. 제가 대학 들어간 게 91년도인데요. 91년, 2년, 3년도에도 꽤나 대학가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보통 대학 정문 앞에서 시위할 때는 네, 뭐 당시 뭐 전대협, 한총련 이런 소속 학생들이 화염병을 던지기도 하고 네, 앞에 이제 선봉대가 나가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그래서 경찰은 여기에 또 최루탄을 쏘는 이런 시위가 참 그래도 꽤 있었습니다. 당시에 쇠파이프를 휘두르다가 잡혀갔던 학생들 거의 구속된 예를 제가 못 봤습니다. 대부분 훈방 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중에 좀 어떤 폭력이 좀 중한 경우에는 불구속 기소가 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만 80년대, 90년대에도 이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시민들을 잡아간 예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경찰이나 요즘 검찰이나 스스로 지금 공안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경찰의 한 달 전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이어서 이번 두 번째 영장 청구도 그야말로 오기로 보입니다. 이것은 글쎄요, 청와대에 잘 보이기 위한 충성 경쟁 내지는 청와대 뭐 심기 경호 수준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아니죠. 이건 정말 7, 80년대 군사정권에서도 없던 일입니다. 어떻게 단순히 집회에서 우발적으로 이런 뭐 충돌이 있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합니까? 자, 그리고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폭력, 공무집행 방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체가 있죠. 네,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그동안 민노총이 해온 행태 하나씩 떠올려 보면 뭐 경찰 한두 명을 조합원 아주 수십 명이 둘러싸고 집단 구타하듯이 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죠. 그리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관공서를 뭐 무단 점거하는 것은 아주 수시로 해왔고, 뭐 울산 같은 경우에는 당시 민간 뭐 상가 건물에 무단 점거를 해서 아주 뭐 집기를 파손한다든지 시민들에게 아주 상당한 불편을 끼치는 이런 일도 참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 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서 경찰은 그동안 물론 현장에서 체포해서 연행해 가기도 했지만 불과 몇 시간 조사받다가 풀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풀려난 조합원들은 경찰서 앞마당에서 뭐 V자를 그리면서 인증샷을 찍기도 했습니다. 뭐 경찰 앞마당에서 경찰들을 사실상 조롱하는데 당시에 뭐 경찰은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인지 자신들을 조롱해도 그냥 무시하고 넘겼다라는 거죠. 그랬던 경찰이 무슨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도 아니고 화염병을 투척한 것도 아닌데 시위 현장에서 이 정도의 항의와 폭력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영장 청구를 한 끝에 결국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만약에 정창욱 씨가 항의를 한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었어도 경찰은 이렇게 끈질기게 영장 청구를 했을까요? 네, 또 하나 재미난 사실은 이날 같은 집회에서 차량을 몰고 경찰에 돌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자, 다른 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런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과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이 이모 씨는 광화문 집회가 있던 15일 오후 8시 30분쯤에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근처에서 승합차를 몰고 집회 현장의 경찰과 시위대 쪽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경찰들이 몸을 피해서 뭐 부상자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네, 한쪽은 구속을 면했고 한쪽은 네, 구속이 되어버렸죠. 네, 이 두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당히 비교가 되죠. 어쨌든 정창욱 씨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경찰이나 구속을 결정한 법원이나 똑같이 글쎄요, 청와대의 뭔가 심기를 보좌하고자 하는 이런 충성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